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씨가 조금씩 더워집니다.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긴 하는데 여러분들 가슴 속에 이 날씨보다 좀 더 뜨거움이 있어. 젊음, 정열. 그래서 여러분들의 젊음과 정열로서 이 여름 날씨들을 식힐 수 있는 그런 날들도 하루하루를 꾸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동양의 세 가지 사유 양식과 중도의 논리를 소개해 올렸어요. 그래서 이 중도의 논리를 앞으로 사회에 가면서 또 확장해 가면서 학문 방법론으로 모색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소개를 올렸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오늘은 서양 학문의 세계에서 보편학인 학문으로서 철학을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강좌가 남아 있는데 이 서양의 학문 방법론과 동양의 사유양식, 중도의 논리 조금 확장시켜서 학문 방법론을 짧게나마 비교 고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계속해서 철학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학문으로서의 철학을 살피면서 철학하는 태도, 방법, 나아가서 학문하는 태도와 방법, 그리고 일상인으로서 삶의 태도와 방법을 염두에 두면서 강의를 진행해 가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철학하면 대학에서의 아카데믹한 철학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너는 철학이 있냐? 저 친구는 철학이 있어? 라는 말을 주고 받지요. 또 한편으로는 저 친구는 참 철학이 기통 철학이야 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우리가 대학에서 다루는 아카데믹한 학문으로서 철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 철학으로서의 은연 중에 무의식 중에, 그러니까 학문으로서 철학과 생활 철학을 구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계통 철학을 포함한 생활 철학과 이 대학에서의 학문으로서 철학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 분석적으로 사유를 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분류를 하면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의 기준은 왜 우리는 그렇게 구분을 했었을까? 여러분들이 철학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철학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개인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학문으로서 철학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또 요즘에는 대학에서 강의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강의들도 많죠. 그리고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하시는 선생님들의 강의들, 철학 강의들, 그거는 기통 철학이 아닌가? 자, 우리는 어떤 기준에, 어떤 원리와 기준을 통해서 생활 철학과 학문으로서 철학을 구분하고 있을까요? 또 반드시 그 둘을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우리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이 쉽지가 않죠? 이런 차이에 대한, 그러니까 생활 철학과 학문으로서 철학의 구분에 대한 이해를 조금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과학의 예를 한번 봅시다. 과학에서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자연과학적 지식들, 또 자연과학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하게 쓰이는 단편적인 지식이나 상식을 보통은 생활과학
우리가 불러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은 사실 그렇잖아요. 꼭 과학을 전공으로 한 그들만의 산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굉장히 과학적이네, 어린 학생들을 보면 저 친구는 굉장히 과학적 사유를 하네. 그랬을 때 과학을 전문적으로 학문적으로 하지 않는데 과학적이네 라고 했었을 때,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과학적 지식과 상식들, 단편적인 지식과 상식이죠. 이 생활과학의 지식은 그러면 어디에서 유래를 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학을 전문적인 학문 방법론을 통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생활과학의 지식은 보통은 우리 일상생활 세계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의 경험으로부터 축적이 되어서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학교 과정 속에서, 학습 과정 속에서 또는 이러저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연과학적인 지식들, 전문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학습 과정을 통해서 얻은 지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생활과학의 지식의 유래를 크게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우리 일상생활의 경험으로부터,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들은 자연과학으로부터 온 과학적 지식들을 우리가 생활과학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철학에 던졌던 질문과 마찬가지로 생활과학과 학문으로서 하는 자연과학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단편적인 지식과 상식으로서의 생활과학은 이 생활과학의 지식의 근거가 제대로 된 과정을 거쳤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지식의 참된 근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상생활 속에서 그게 유용한가 그렇지 않은가가 문제가 될 뿐이죠. 반면에 자연과학, 학문으로서 과학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단편적인 지식이나 상식으로서의 어떤 유용성만 가졌을 때 우리가 엄격한 학문으로서 자연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 자기 전공과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서양의 학문 체계가 다 그러듯이 자연과학은 실생활에서의 단순한 유용성에만 근거하지 않습니다. 학문으로서 엄격한 학으로서의 자연과학은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증명이 돼야 돼. 그래서 증명을 바탕으로 한 지식, 이론 체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생활과학이 그 지식의 근거를 크게 고려하지 않는 반면에 엄격한 학으로서의 자연과학은, 자 그러면 다시 철학으로 돌아와서 생활철학과 학문으로서 철학, 생활철학과 엄밀한 학으로서의 철학의 차이는, 그 원리와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방금 여러분이 과학의 예를 듣고 보셨듯이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문, 사이언스, 독일어로 비센샤프트, 불어로는 사이언스를 시앙스라고 부릅니다. 이 학문으로서 철학의 요건은 학문으로서 철학이 되기 위해서는 계통철학, 생활철학으로서 그치지 않고 학문으로서 이상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자연과학처럼 엄격한 학으로서의 과학처럼
논증된 이론의 체계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철학도 논증된 진리체계다. 조금 전에 과학의 예를 들면서 엄격한 학으로서의 과학은 증명된 지식, 이론체계, 진리체계이다. 그러면 철학도 마찬가지로 자연과학처럼 똑같이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진리를 입증하는가? 자,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생님이 전달하는 지식을 일방적으로 습득하는 것, 그것도 알지 못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여러분들이 사유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 사유를 해보셔야 돼. 철학으로서의 논증된 이론이 자연과학처럼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경험의 세계에만 머무르는가? 철학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사실 철학에서의 논증된 이론으로서 철학이라고 했었을 때 철학은 물론 철학에서 경험 세계를 무시하지 않아요. 반드시 필요해. 그렇지만 철학이라는 학문은 경험의 세계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자연과학처럼. 자연과학이 증명된 이론 체계로서 이상을 가지려면 반드시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증명이 돼야 되지만 철학은 꼭 경험 세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커다란 차이가 있어요. 철학은 자연과학이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증명한 이론을 내세우려고 하면은, 그래서 필연적인 지식이 되려고 하면은 그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돼. 가능하면 필연적인 인과관계. 근데 철학이라는 학문은 철학에서도 논증된 이론이니까 인과관계를 물론 다루겠죠. 그렇지만 철학은 이 철학 자체 내에서 활용하는 인과관계 뿐만이 아니라 자연과학에서 필연적 인과관계라고 해서 필연성, 만약에 우연성이나 개연성이 있다면 우연성, 개연성, 그러니까 인과관계 자체, 그리고 그 인과관계에 만약에 법칙으로서 인과관계라고 한다면 그 근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인과법칙 자체와 그 근거까지도 파고 들어가는 학문이 바로 철학입니다. 요는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과학과 철학이 증명과 논증된 이론 체계라고 하지만 철학은 과학처럼 경험의 세계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간략히 정리를 하면 서양의 학문의 세계에서 학문이란 과학과 철학이 둘 다 반드시 논증된 진리 체계여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서양 학문의 세계에 있어서는 그래요. 그래야 학문으로서 인정을 받아. 생활과학과 생활철학이 학문으로서 인정을 못한 이유가 그 근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입증되지 않은 과학이자 철학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어요. 생각해 싶은 문제가 있어요. 이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증명하고 철학에서 논증한다. 철학에서는 언어와 논리를 통해서 논증을 하죠. 그래서 증명과 논증의 진리 체계로서의 서양의 과학과 철학의 언어와 논리를 통해서 논증하는 이론. 그러니까 서양 철학의 학문 방법론이 과연 있는 그대로의 사태,
실제를 제대로 들어 박힐 수 있는지, 학문이라면 엄격하고 엄밀한 학문이라면 의당 그래야 되겠죠. 실제 사태와 실제 사태를 제대로 반영을 해야 돼. 그런데 이 서양의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하는 증명과 언어와 논리를 통해서 논증하는 철학의 방법론이 과연 있는 그대로의 사태와 실제를 들어 밝히는 학문의 본령, 본질에 부합하는지. 참, 정순배 선생님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해버리시네. 여러분 어디 한 번이라도 들어보고 의심하고 회의해 본 적이나 있어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니, 증명이 되고 논증이 되어 있는데 그거 자체를 문제 삼는다? 뭐 정순배 선생님, 우리 학문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러시는가?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습니까? 생각을 못 해봤으면 중고등학교, 대학에 와서 강의 시간에 들어보시긴 하셨는지. 그런데 과연 서양의 과학과 철학에 보통 진리하면 절대적 객관성을 지닌다. 필연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데 서양의 과학과 철학의 방법론이 과연 그러는지. 자, 여러분들 들어보지도 못하고 생각해보지도 못해서 아마 쉽게 답하기 힘들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머릿속 어딘가에 두고서 생각해 봅시다. 나아가서 우리가 조금 비약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혹시 증명과 논증의 진리 체계로서 서양 방법론, 증명과 논증의 진리 체계로서 서양의 학문 방법론, 증명되고 논증됐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 체계인 것처럼 우리 상식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서양의 증명과 논증의 진리 체계로서 서양의 학문 방법론은 혹시나 역설적이게도 있는 그대로 사태와 실제를 들어 밝히기 위해서 학문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한 이런 작업에 혹시라도 장애물, 우리 학문 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자, 여러분 생각은커녕 상상이나 한번 해보셨는지. 정순배 선생님이 너무 뜬금없는 질문을, 얼토당토 않는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서양인들이 구축해서 만들어 온 학문, 과학과 철학, 그들의 방법대로만 과학과 철학을 해 나가야 되는지, 그들의 방법에 혹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 어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상상해 보지 못하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학문을 하기 위해서 대학에 와 있어서 진실과 진리를 찾아서 공부하고 연구를 하는데, 이 서양의 학문 방법론이 나름대로 일리도 있고 유용하기도 하겠지만, 역설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학문 연구 활동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과 방해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어떠실 거예요? 참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철두철미하게 절대적인 학문이란 의당 증명되고 논증된 진리 체계여야 된다. 증명하려면 자연과학에서는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철학에서 논증을 하려면 언어와 논리를 통해서 필연적인 인과관계들을 규명해야 된다. 라는,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이 물음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증명되고 논증된 진리 체계로서의 이 아카데믹한 학문의 세계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진리였는지, 항상 절대적인 진리였는지, 항상 필연적인 진리였는지, 만약에 그랬다면 학문은 이미 1000년 전, 2000년 전에 끝났었을지도 모르죠. 종결이 되었었을지도. 근데 왜 심지어는 철학이 아니라 인문학, 사회학이 아니라 과학에서마저도 끊임없이 그 법칙이라고 하는 것마저도 깨어지고 해체되고 새로운 법칙, 새로운 과학 이론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지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가 서양의 학문의 역사가 짧아서 우리 스스로는 많이 그걸 못했어요. 근데 서양인들 스스로가 그렇게 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맹목적으로 서양의 학문 방법론을 추정하면서 따라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한 번이 아니라 진중하게 생각해 봐야 돼. 이게 우리의 삶, 우리의 문화, 우리의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고유한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